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국으로 이주를 계획했을 때 비자 받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저처럼 사업을 해서 비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엘리트 비자 받는 방법, 그리고 은퇴 비자 받는 방법,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트 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와이프하고 오신다 그랬을 때 10년짜리 한다 그러면 돈이 꽤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런 거 하면 1.8밀리언 정도 나오죠. 그러면 거의 한 6,7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 비자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사업하실 생각 아예 없으시고요. 한국에 왔다 갔다 자주 하실 분들 중에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뭐 50세 넘으신 분, 그래서 만약에 아직 이주는 하고 싶은데 적응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은퇴비자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퇴비자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적응을 못하면 그냥 갱신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이 거의 없겠죠. 자, 그리고 조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만약 이주를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요거 충족 못 시키실 분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50세 미만이신 분들은 90일씩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을 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상상했던 청사진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저 같은 경우에 제 고객들에 한해서는 어떤 비자를 받든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주 관련돼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일단 비자 문제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태국에 은퇴해서 오실 때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태국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생각하고 이주 결정하는데 1분도 안 걸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많은 고민을 해도 해외 이주를 결정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일단 해외로 이주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태국을 떠나서 어느 나라로 이주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보통 동남아로 이주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보다 같은 돈을 소비를 했을 때 더 풍족할 거란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이유가 물가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물가라는 게 체감이 다릅니다. 당장 베트남에 사시다가 태국에 오면 물가가 굉장히 높다고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방콕 같은 도시는요, 자산 격차가 매우 심한 도시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아주 싸거나 한 것만 유행을 하지 어중간한 가격에 소비재가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당장 오늘 제가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와이프하고 자주 가는 고기 뷔페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돈으로 한 3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좀 어중간한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임대로 산다고 가정을 하고 방 2개짜리 한국으로 치면 전용 면적 18평 정도 콘도를 구한다고 했을 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빨랑까오 역세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신축 콘도에 조망 잘 나오는 집 최소 35,000바트는 줘야 됩니다. 우리 돈으로 130만원 이상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통로에 전용 면적 30평 정도 100스퀘어미터죠. 이 정도 면적의 대로변에 고층 콘도를 구한다라고 하면 괜찮은 콘도라고 하면 10만 바트이 넘어갈 겁니다. 10만 바트이면
37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런 임대료 아까워서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 당장 빨랑까오 앞에 얘기했던 전용 면적 18평 정도 콘도는 새로 분양하는 콘도라고 우리 가정했을 때 최근에는 뭐 저 정도 사이즈면 3억 5천만 원 정도는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로 상상해 봅시다. 통로라면 정말 비싸겠죠. 거기에 대중교통이 아직 불편하죠. 그래서 여행도 좀 다니고 골프장도 다니고 마트도 가야 하고 이렇게 편하게 생활을 하려면 결국 트래픽이 아무리 심해도 차도 한 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차 도요타 야리스나 비오스 렌트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2만 바 조금 적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팔랑까오 역세권에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달에 소모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비자 덜컥 받았다가 몇 년 살고 포기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조금 적응을 하죠. 그러면 돈을 계속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하면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장 한국 고깃집을 하나 만든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1.2배 이상의 구축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여기서 처리를 하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가 임대료도 서울에 비해서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작은 사업하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어떤 거 하실 겁니까? 김밥집, 분식집 하시게요? 그걸로 성공하려면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방콕에 자리 잡은 작은 떡볶이, 분식집 몇 개나 됩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은퇴하시고 오셔서 작은 자금으로 많이 벌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생활비 정도 벌면서 정착하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고민을 몇 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생각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가끔 치앙마이 같은 지방 물어보시고 심지어 태국 시골에 땅 사서 농사 짓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치앙마이 은퇴 생활 이게 확 줄었죠. 방콕보다 조용하고 물가가 더 싸긴 하지만 도시가 작기 때문에 노는 것도 한두 해지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해지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영위하던 문화생활도 쉽게 영위하기가 힘들 겁니다. 결국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지방은 더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남편분이 지방 출신이고 그래서 서울로 상경해서 와이프분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태국에 지방으로 이주를 했다. 그러면 와이프분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 고령화로 인해서 당장 부산만 가더라도 낮에 지하철을 타면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시골 가면 나이 드신 분들밖에 거의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농사 지으실 거면 한국에서 낙향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만큼 치안이 비슷한 나라는 있어도요, 확실히 더 좋은 나라는 지구상에 사실상 없습니다. 도시보다 시골이라면 아무래도 치안이 약하겠죠. 한국도 시골은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가끔씩 강력 사고가 나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태국 시골에 땅 사서 농사를 짓고 산다고요? 이 와이프가 태국인이라서 같이 낙향을 하거나 지방 도시에 살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적응하는 비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파타야로 처음 들어가셔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연금이나 가진 재산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몇 년 후에 방콕으로 들어오시는 한국인 비율은요, 유럽인들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자체가 방콕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타야가 물가가 싼 동네가 아니죠. 방콕이나 이주생활비 딱히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한국에서 좀 일찍 은퇴해서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좀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해서 이주를 결정하시면 적응할 확률보다 적응 못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제 고객들하고
은퇴 설계에 관한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장 50대 초반에 부동산 자산도 좀 있으셔서 임대료도 좀 나오시고요. 그리고 희망퇴직금 두둑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은퇴를 하시면 한 2년 정도는 골프 치고 와이프하고 여행도 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짜증나는 회사 그만뒀지만 인생 절반이 그 일을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느 정도 돈을 소비하기 시작을 하면요.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뭐합니까? 보통 프랜차이즈 하나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 성공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장사 안 되는데 이제 자녀들 결혼한다고 안 하면 다행입니다. 즉 해외에 나온다고 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왔는데 저는 계속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째 한국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도 와이프만 갔다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40이 넘은 이후에 제가 왜 사는지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인생은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외국 가서 살까라고 묻고 즉흥적으로 했던 결정이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로 살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방콕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딱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경제적으로 조금 풍족하기 위해서 태국을 오려고 하시는 거라면 여러분이 근본적인 삶의 만족을 여기에서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언제 리턴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맞을 겁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적인 마인드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아예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좋고 또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정말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는 평생 여기 살 것이고요. 삶의 마지막 날에도 여기에서 있을 겁니다. 왜? 여기에 있는 게 행복하니까요. 단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더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즉 이주의 조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내 삶이 행복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이주를 하면 더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현재의 삶에서 달라지시는 게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보충은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